안녕하세요. 맨수드입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내일장을 대비해서 삼성전자 2주 만에 들고 왔습니다. 아쉬운 외국인 수급 8만 전자는 무리였나? 하지만 2021년 반도체 호황기를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장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73,0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방송 때가 12월 4일, 12월 7일자를 대비한 방송에서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 다만 11월 30일 날 대량으로 매도한 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금 찝찝하다 했지만 아직도 수급은 괜찮다고 했는데 지난 방송 이후로 참 신기하게 화요일부터 12월 8일부터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동성에 힘입어서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7만 전자를 달성을 했는데요. 근데 이 7만 전자 시대를 달성시킨 외국인 수급이 약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실현하면서 수급이 좀 좋지 않다. 그 외국인이 판 물량을 동학 개미들이 사주면서 수급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만 전자 시대로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외국인의 수급 무리인가라고 주제를 정해봤고요. 시장에 뉴스거리 유튜브 많은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동학 개미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무조건 외국인 수급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약 2주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를 펼친 이유는 아마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급격하게 증가된 코로나 확진자 수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자꾸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 신흥국의 제조업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트 월봉을 보시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상단선을 그어놓은 추세 상단 하단선을 그어놓은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하단에 63,600원, 64,600원까지 5월선까지 떨어지는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월봉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11월, 12월 연말에 들어서 삼성전자, 7만 전자로 외국인들이 크게 올려주면서 월봉은 굉장히 예쁜 모습을 형성하고 있죠. 물론 내년 월봉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63,600원, 64,600원까지 여기까지 떨어질 리는 이제는 없어요. 12월이 지금 이제 거의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까지 폭락될 일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월봉상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월봉상은 이미 굉장히 정착되어 있고 대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충분한 모양을 형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월봉은 보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다음 달 내년 초에 한번 월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때 월봉을 보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제가 12월 7일 삼성전자 지난 방송 때 엔벨로프 상단 그 당시에는 71,500원이었습니다. 71,500원 또 69,500원을 주봉상에서 이탈하는지 관찰해보자 라고 했는데 지난 방송 때 시점이 이때 시점입니다. 이때 시점이었는데 지난 방송 이후로 5주선 딱 오늘 12월 21일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인가요? 아무튼 이번 주에 월요일에 이렇게 5주선을 지지하고 아래 꼬리 음봉을 형성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엔벨로프 상단선 71,500원을 이탈하는지 확인하자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미 주 중반 후반에 엔벨로프 상단선을 이탈하고 오늘은 엔벨로프 상단선과 지금 5일선 사이에 5주선 사이에 지금 차트가 아래 꼬리 달고 음봉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5주선을 지지한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엔벨로프 상단선을 다시 추가해서 오버슈팅 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저번 주에 제가 엔벨로프 상단선을 지지하는지 보자고 했고 이탈한다면 부분 매도하자고 말씀드렸고 엔벨로프
상단을 저번 주에 이탈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부분 손절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익절 또는 손절이 들어갔어야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지난주 수목금에 분할해서 대량으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내년 예상 실적치를 반영해서 목표가를 버블이 계속 일어난다면 수급이 좋아진다면 77,100원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차트상에서도 엔벨로프 상단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량은 매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실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좀 대량으로 많이 매도를 했고요. 지금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2021년 목표가는 77,100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매수 매도 하는 시점을 차트로 보고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목표가를 향해서 물량을 더 많이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분할 매수 매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엔벨로프 상단선을 저번 주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부분 손절이 들어갔었어야 했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도 오늘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벨로프 상단선을 돌파를 시도를 할 겁니다. 시도를 할 거고 만약에 주봉상에서 5주선을 이탈한다면 5주선과 10주선의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쭉 밀릴 가능성도 있고 10주선 안에 보시면 제가 이전에 7만 전자 가기 전에 6만 전자 긍긍할 때에 그 상단선과 주봉상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연결한 이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의 상단에 해당하는 이 지점까지도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미 많은 부분을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익절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더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가 솔직히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10주선, 5주선을 이탈한다면 10주선 혹은 이 상단선인 64,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너무 큰 갭이기 때문에 뭐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악재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드러내야 할 악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악재들이 기사화되어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릴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엔벨로프 상단선, 이 상단선은 저번 주에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부분 손절을 했고요. 부분 익절이죠. 익절을 했고요. 다행히 오늘 월요일에 5주봉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주봉상 차트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매도를 못하신 분들, 많은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5주선에 이탈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엔벨로프 상단선도 다시 한번 추가로 오버슈팅 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전고점 74,500원도 돌파하는지 그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 5주선에 이탈한다면 10주선 혹은 64,000원까지도 밀릴 가능성도 있죠. 그때 되면 절대 뭐 다 팔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무조건 계속 포트폴리오에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4,000원 혹은 10주선에 해당되는 가격에 분할 매수해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서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일봉상입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면 제가 지난 방송 때 5일선과 76,600원을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 보자고 했고요. 지난 방송 때가 이때입니다. 5일선을 지지하면서 잘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제가 75,000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저번주 12월 14일 월요일장에 74,500원 500원을 제가 못 맞췄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75,000원 고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자 했는데 75,000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500원 차이로 74,500원 고점을 찍고 5일선을 지지하는가 싶더니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목금 5일선을 일탈하고 1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까 주봉상에서는 엔벨로프 상단선을 이탈하는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주봉상에서 엔벨로프 상단선을 이탈했고 일봉상에서는 5일선 1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는 수목금의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수익은 본 상태죠. 제가 77,100원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차트상에서 수급이 딸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부분 익절을 했고요. 대신에 추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면 그 판 물량을 그대로 다시 죽죽
줍줍하는 거죠. 줍줍 뭔지 아시죠? 이삭 줍듯이 줍줍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면서 평단가를 낮춰가서 최후에 제가 예상했던 7만원 후반대의 이 가격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분 손절하는 게 맞았고요. 저 월요일장에 오늘은 제가 솔직히 21선을 조금 지지해주고 21선에 매수를 걸어놨지만 21선까지는 오지 않더라고요. 11선은 오지 않고 5일선은 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화요일장 12월 22일 화요일장이 5일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주봉상의 엔벨로프 상단도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21선을 다시 한번 더 터치를 시도할지 한번 봐야 될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상에서는 5주봉, 일봉상에서는 21선을 이평선 굉장히 쉽죠. 이게 이평선 기법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01선이 이렇게 순서대로 정배열되는 이 구간이 대세 상승장에서 전형적인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5일선, 11선을 이탈했죠. 그 다음 선은 생명선이라고 일컫는 21선 구간입니다. 이게 바로 이평선 구간에서의 매수 매도 기법인데요. 5일선을 이탈하면 그 다음은 21선까지 쭉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정배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5일선에서 부분 매도를 하고 21선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 전략을 펼치기에는 가장 쉬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초등학생도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인데, 이런 거는 정배열 구간에서 하시기엔 굉장히 편한 매매 기법이다. 삼성전자가 지금 정배열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1선을 한번 지지하는지 계속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장이 바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의 차트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닙니다.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을 대비해서 제가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브리핑해 드리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대표 동학개미 운동의 선두주자죠. 지금은 외국인과 동학개미들이 밥그릇 싸움을 시작하고 있지만, 최근에 동학개미들은 외국인들로부터 밥그릇을 뺏겼고, 그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수급을 유지하면서 매수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를 7만전자로 이끌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7만전자로 이끌었던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세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가 8만전자로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고요. 외국인들이 7만전자로 이끌었던 그 배경에는 코로나 회복 기대심과 미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것, 그것과 약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동성이 증가됨으로써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시장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사면서 코스피 시장의 유동성 장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로 인한 스마트폰 판매 감소, 그리고 D램, 낸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는 악재로 인한 4분기 실적의 소폭 하향 전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 약달러 기조를 통해서 코스피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 지난 2주간 외국인이 매도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백신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로나의 위기가 잠재워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에서도 한편에 약간 좀 걱정스러운 이런 변이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 이런 뉴스거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약간 주춤하지 않았나. 투자자들은 원래 이런 조그마한 악재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로 봤을 때는 리스크 아직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뉴스화되지 않는, 크게 터트리지 않는 악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오너 리스크죠. 외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오너 리스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두 건이 아직 판결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가 상속세가 11조라고 하죠. 거의 약 11조라고 하는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기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11조라는 금액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한마디로 오너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이나 미국 쪽 외국인 수급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오너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너가 어느 정도 굳건하게 기업을
식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이제 오너를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도 있고 상속세 문제로 인해서 경영상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도 받아들여서 외국인들은 약간 조금 매수 추세를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악재가 아직까지 크게 뉴스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악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를 돌파하고 8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보고 있다지만 이 악재로 인해서 언제든지 차트가 흔들리고 다시 한번 6만 전자로 추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실적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추락할 때마다 줍줍하자, 줍줍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악재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을 시장은 어떻게 받아칠 건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이 개정이 된다면 대량으로 삼성전자 물량을 매도할 겁니다. 이 매도 물량을 삼성물산이 사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안 사준다면 이 거대한 물량이 시장이 풀어졌을 때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과연 이 물량을 그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지, 수요가 못 받아준다면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런 악재, 두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차트에 굉장히 민감하게 차트를 계속 보시면서 이탈하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삼성전자가 이런 악재로 인해서 떨어질 때마다 다시 6만 전자로 가거나 차트 21선을 이탈하고 다시 하락할 때마다 줍줍 해서 줍줍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엔비디아로부터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추가 수주를 따냈었죠. 이 엔비디아 GPU의 세계 1위의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믿고 이렇게 대량으로 파운드리 수주를 시킨 이유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그 기술력을 인정해줬다는 거죠. 파운드리 사업은 한번 거래가 성사되면 이 거래처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삼성전자의 실적도 향상되겠죠.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칩, 비메모리 반도체 칩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와 이렇게 거래의 물꼬를 틀었다는 것은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커질수록 삼성전자의 수익도 커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추후에 서버용 반도체 주문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2017년, 18년도 반도체 호황기가 온 이유가 바로 이런 아마존, 구글, 애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서버용 반도체를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전자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줬죠. 이 반도체가 소모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모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4년에서 5년 주기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7년에서 4년이 지나면 약 2021년, 22년 정도 되겠죠. 지금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기업은 서버용 반도체를 미리미리 쌀 때 사가지고 창고에 쌓아놨다가 서버 데이터 폭주 때마다 이 서버 컴퓨터에 반도체를 추가를 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버용 반도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런 아마존, 구글, 애플의 최근에 창고에 쌓아 놓았던 서버용 반도체가 재고가 거의 바닥에 다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서버용 반도체 창고에 다시 한번 쌓아 놓기 위해서 대량으로 서버용 D램 반도체를 주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1년 업계에서는 반도체 초호황기 사이클이 다시 한번 초입에 돌입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D램의 재고 조정, 이런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업들이 자기들 창고에 서버용 D램 반도체가 부족하죠. 이제 재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그동안 많이 쌓아놓던 팔려고 했던 D램의 재고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생산에 박차를 다시 한번 가해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수요처는 다양해지고 D램의 공급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D램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이것이 삼성전자의 지난 2017년, 18년 반도체 초호황기를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 발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낸드 플래시 부분 쪽은 지금 치킨 게임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1위는 당연히 35%
10%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하지만 2위, 3위가 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도요타 뭐 이런 기업들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1위와 2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낸드 플래시 부분 쪽은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죠. 이 치킨 게임에서 당연히 한국의 토종 기업, 우리나라 사람들 닭싸움 잘하죠. 토종기업 삼성전자는 닭싸움을 잘합니다. 치킨 게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이제 또 수요가 회복될 것이고, SSD 시장이 커지면서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조정이 거쳐서 다시 상승하게 될 때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 초입이 내년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마다 줍줍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과 일봉상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는 74,500원을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돌파를 한다면 약간 조금 다시 추매를 하셔도 되고, 만약 74,500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74,500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5주선, 10주선 64,0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줍줍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74,5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약간 부분 매도하시고, 5주선, 10주선 64,000원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가격대에 지지하는지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항상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도 줍줍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5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보고, 74,500원 5일선을 돌파하고 74,500원도 돌파하는지 같이 한번 일봉과 주봉을 보시면서 살펴보시고, 일봉상에서는 21선, 오늘은 조금 지지하는 모습 보였지만 언제든지 다시 이탈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과 68,800원까지도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줍줍하자. 줍줍할 준비를 하자. 물론 올라간다면 뭐 가지신 분들의 축제가 될 거기 때문에 8만전자, 9만전자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배당락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언제든지 6만 후반대, 68,800원, 68,000원 뭐 이 근방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줍줍하자. 배당락을 노릴 수도 있겠죠. 줍줍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목표가는 68,0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전 영상부터 꾸준하게 제가 몇 달 전부터 68,000원이 올해 목표가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돌파를 했죠. 많은 분들이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68,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내년에 반도체 초호황기 사이클로 인해서 영업 실적이 굉장히 크게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도 2020년 목표가 68,000원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죠. 멀티플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8,800원, 68,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무조건 분할 매수 줍줍 합시다. 그리고 2021년 내년 예상 실적 향상치를 반영한 목표가는 77,100원이라고 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거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거품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는 당분간은 거품을 이렇게 68,000원 근방까지 꺼트렸다가 내년에 실적 장세가 돌아온다면 내년 실적이 향상될 때마다 조금씩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해서 77,100원까지 차트를 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올해 안으로 12월 말까지 외국인 수급이 따라와줘서 버블이 일어난다면 77,100원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차트가 약간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77,000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장이었나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77,100원, 7만원 후반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실적 향상 저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줍줍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자, 줍줍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21년 예상 실적치 대비 퍼 비율은 현재가 기준으로 14.13%고요. 올해 4분기 실적까지 반영한 올해 실적을 대비한 현재가 퍼 비율은 18.04입니다. 작년 퍼 비율이 17.63%고요. 작년 기업 실적치 대비 주가의 멀티플보다 지금이 약간은 높아 보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퍼가 약간 높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실적치가 크게 향상될 거기 때문에 14.13%, 17.63, 18%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장이 시작된다면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국민대학교,
대표 동학개미운동의 선두주자 삼성전자 끝까지 떨어질 때마다 다시 만약에 7만 전자가 깨진다 하더라도 절대 쫄지 말고 6만 전자가 되더라도 줍줍줍줍 해서 시장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장이긴 하지만 약간 조정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절대 쫄지 말고 계속 줍줍 떨어질 때마다 줍줍 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